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더텅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강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에 나갈 거게 되냐면 통합과학 2 내용에 있어가지고 제일 악명 높은 이제 화학 파트를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시작은 이제 산화환원에서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반응까지 가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이제 통합과학 2에서 계산을 갖다가 좀 많이 요구하게 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차근차근 이제 하나 가볼 테니까 오늘 수업 꼭 선생님 수업 판서 수업 진행이 될 거니까 필기할 것 준비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은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인류와 화학 반응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 돼 보는 건데 우리가 인류라고 이제 되는 거면은 사실상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체. 근데 생명체의 기본적인 거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이제 식물이 엽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줘야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산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 거냐면은 이 광합성에서 한번 시작이 돼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거는 뭐냐? 광합성이죠. 자, 광합성과 이제 호흡 관계, 이 두 관계를 갖다 한번 봐보게 될 텐데 우선적으로 이제 광합성에 말이 되는 거면은 누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광합성이 식물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예, 식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면 특권이 되겠습니다. 식물 안에 세포 소기관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엽록체라고 있어요. 엽록체. 그렇죠? 그래서 이 엽록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광합성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가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한글로 제가 먼저 한번 써드려 볼게요. 한글로 좀 써드리자면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은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포도당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예, 그래서 이후에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포도당 플러스 이제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써드리자면은 이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글로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화학식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으로도 한번 써보게 될 텐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얘는 CO2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CO2에 해당할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써주는 겁니까? H2O라고 써주게 될 겁니다. 애들이 이제 외우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식이 있는데요. 포도당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6H12O6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2라고 보통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화학식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요 반응 전후에 항상 보존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량은 물론이고요 원소와 원자의 개수도 우리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보존이 된다라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탄소 있죠. 여기로 먼저 한번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요 탄소의 개수가 6개가 있죠. 그죠? 아니, 탄소 원자의 개수가 6개가 있죠. 네, 그래서 반응 전후로 와보면은 탄소 원자가 여기가 지금 1이잖아. 여기다가 6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6개의 CO2, 6개의 이산탄소가 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의 개수를 세봐야 되는 건데 반응 이후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1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지. 그치? 예, 그래서 12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도 6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마무리로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수소의 이제 수소 원자를 찾아줬으니까 산소 원자의 개수를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산소 원자의 개수를 봐보니까 여기에 몇 개?
6개, 그리고 여기에는 12개. 그럼 여기도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6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다시요. 산소 원자의 개수는 여기가 12개, 그리고 여기가 6개, 토탈 18개, 그리고 여기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12개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6.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반응 전에 있었던 분자들이 어때요? 저분자죠. 근데 반응 이후에 있는 게 고분자가 된다는 거야.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이거를 동화작용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는 동화작용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반응식을 갖다 우리가 써주면은 에너지와 시간 이렇게 써줬었을 때 반응 전이 반응 이후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식을 갖게 될 거고,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은 어디? 여기와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액티비티 에너지라고 그래갖고 E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포도당의 기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뭘 봐줘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호흡을 한번 봐야 되겠죠? 호흡. 자, 호흡을 봐볼 건데,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느냐? 동물 세포에서도 일어나고요. 식물 세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얘네들은 세포 소기관에 있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얘네들은 이제 호흡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호흡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반응에서 우리가 거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거는 이제 포도당과 그다음 누가 만나요? 산소가 만나요. 그래가지고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건 물론이고 나머지 뭘 만들어내느냐?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우린 여기서 만들어낸 이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냐면은 ATP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가지고 ATP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열 에너지, 또 하나는 뭐죠? 생활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발생된 이 생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체온을 갖다가 유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식으로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데, 화학식으로 정리해 주자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써줍니까? C6H12O6 더하기 O2는 H2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가 ATP가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8개 ATP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에너지 화폐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건데,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반응 전후에 보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량도 있고 원소와 원자의 개수도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소의 개수가 이제 다시 탄소 원자의 개수가 6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소 원자의 개수가 1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12개 맞춰주기 위해서 6개. 여기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18개. 그래서 여기도 18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6 써주게 되면은 반응 전후의 원소와 원자의 개수가 모두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게 되는 무슨 작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화작용.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너지 그래프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은 어떻게 생길 거냐?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시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활성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티비티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ATP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생활 에너지와 열 에너지. 생활 에너지는 어디에?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인류 화학 반응에 있어가지고 광합성 호흡을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불의 발견이라고 있습니다. 불을 갖다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의 발견으로 우리가 제일 이득 볼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은요, 추위로부터 해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고인이 되신 분도 되게 많지만은 추위 때문에, 피난민들이 추위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고인이 되신 분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그리고 동물들은 추위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불의 발견으로 그런 해방이 가능해졌다는 게 바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식중독부터 예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음식물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음식물을 익게 됨으로써 식중독부터 예방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식중독도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세균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세균. 근데 세균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이 단백질은 산과 열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익혀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세균들이 이 열에 의해서 모두 다 죽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졌다. 즉 식중독부터 예방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토기라고 있죠. 토기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이 발달이 되었어요. 토기 제작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가지고 농업이 발달되었다. 왜? 공식물을 갖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업이 발달되었다는 게 세 번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번째인데, 금속의 재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금속의 재련 가능. 자, 우리가 다뤄보게 될 이 통합과학 2에서 이 금속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철. 이 비중이 제일 크게 될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구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철과 구리에 의한 재련이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바퀴, 그리고 농기구 있죠. 농기구가 많이 발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나무로 된 바퀴보다는 아무래도 철로, 금속으로 만들어낸 바퀴와 농기구가 어떻게 돼서 더 단단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마모되거나 혹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도대체 재련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련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갈 게 뭐냐면은 금속의 재련 과정입니다. 금속의 재련 과정. 자, 이 금속의 재련 과정을 좀 다뤄보게 될 텐데, 자, 재련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재련이라는 것은 불순물 금속이었던 것을 순수금속,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불순물이었던 금속 순수금속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얘 본래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금속의 재련 과정이 이제 포괄적으로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게 될 재련 과정은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을 갖다가 원소기호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는 F2라고 써주게 될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게 될 텐데, 먼저 금속의 재련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뭐 재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철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었을 때 단순하게 F2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화로 되어 있어요. 산화. 그러니까 녹이 슬어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의 화합물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불순물 금속이라고 얘기해 될 건데,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철이라는 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요,
하나는 이가 플러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Fe 3가 플러스로도 존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Fe 2가 플러스, Fe 3가 플러스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된다면은 산소 기체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이온 결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성 물질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중성 물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는 뭐로 존재할 수가 있냐면은 FeO 그리고 얘는 아랍어 숫자 2. 왜냐? 얘가 이가 플러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아랍어 숫자로 2라고 써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Fe2O3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철은 3가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아랍어 숫자로 우리가 3을 써준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이 바로 어떤 금속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불순물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순수철인 Fe2를 갖다 뽑아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표기를 하게 되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철광석 이라고 통합과학 2에 많이 나오겠지만은 철광석은 이제 광산에서 캐온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슨철 혹은 그리고 산화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철광석, 녹슨철, 산화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마 이 철광석을 보게 될 거고, 이 철광석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는 광산에서 캐오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는요, 참고용을 알아두시는 게 SiO2라는 것도 같이 묶여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래인데 산화되어 있는 모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되어 있는 모래.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네들까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광산에서 돌멩이를 캐다 보면은, 그쵸? 이렇게 돌멩이를 했는데 여기 군데군데 뭐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까? 철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야. 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뽑아내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뭘 거친다라는 거야? 재련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봐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일산화탄소의 생성입니다. 다시. 자, 일산화탄소의 생성 과정이 되는 건데, 여기 보이시는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상대 측에 있었던 산소를 빼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이 안정화를 하려고 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화학 반응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C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탄소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코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코크스. 코크스라고 얘기해 되는 건데, 이 코크스가 누구랑 반응하게 될 거냐면은 산소랑 반응하게 됩니다. 산소랑 반응하게 된다면은 생성물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나오게 될 건데, 하나는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CO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면 얘는 안정한 물질이다. 그리고 얘는 불안정한 물질이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는 불안정한 물질, 얘는 안정한 물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 자체가 연소가 무슨 연소가 일어났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불완전 연소. 그렇다면 얘는 완전 연소가 일어났다고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왔었을 때, 육안으로 봤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은 워낙 이제 불완전한 연소이기 때문에 검게 그을음처럼 나와요. 근데 얘는 투명한 색으로 나온다는 거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나무를 태운다라든가 종이를 태우다 보면은 거기서 검게 나올 때도 있고, 분명 뭔가 나오게 되는 건데 보이지 않겠지. 투명한 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막 투명하게 나오게 되는 게 뭔가 아지랑이처럼 막 나오게 있는 게 있을 텐데, 검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산화탄소고요. 예, 그리고 보일 수는 없겠지만 뭔가가 막 나오고 있구나. 물론 그게 아지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성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코크스에서 나오게 된 생성물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는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요 일산화탄소, 요 녀석이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녀석이. 알겠죠? 예,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재련 과정을 갖다가 이제 진행해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산소 하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때? 산소를 뺏어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애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슬어 있는 이 철을 갖다가 뺏어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게 될 텐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일산화탄소 생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철의 재련을 거쳐봐야죠. 자, 철의 재련 과정은 자,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산화철입니다. 자, 산화철이 누구랑 반응합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던 산소를 하나가 얘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철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불순물이었던 금속이 순수금속이 나오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 산화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게 이가 플러스의 산화철도 있겠지만 산가 플러스의 산화철도 존재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Fe2O3에 요거에 일산화탄소가 반응하게 되면은 순수 철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을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반응 전후에서의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 질량도 일정해야 되겠지만 원소와 원자의 개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일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볼 건데, 자, 보통은 이제 여기에는 산소만 우리가 떼내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일산화탄소도 몇 개가 있어야 돼? 세 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반응 이후에 나와야 될 이산화탄소 개수도 몇 개? 세 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모두 다 나가게 되면은 여기 앞에 철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금속의 재련 과정을 갖다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철의 재련 과정에서는 산화철이었던 게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순수철로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재련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이 철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쓰게 되는 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뭐 해주냐면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게 된 거냐면은 광산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광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었던 SiO2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슬래그 생성 과정입니다. 먼저 뭐 해주냐면은, 자, CaCO3라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탄산칼슘이라고 그래요.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탄산칼슘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산화칼슘이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CO2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녀석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산화칼슘이. 자, 이 산화칼슘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iO2 있죠? 자, 등장. 자, SiO2가 자, 위에서 만들어낸 이 산화칼슘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뭐가 나오게 될 거냐? CaSiO3, 즉 슬래그라는 녀석이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슬래그라는 녀석이.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처리를 해가지고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은 슬래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딱 2번만 더
선생님이 써줬던 이 필기 내용을 정리하듯이 쓰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는 구리의 연소도 한번, 다시요. 구리의 재련 과정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별도입니다. 자, 구리의 재련 과정. 정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재련이라는 것은요, 뭐 단순하게 뭔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 불순물이었던 금속을 갖다가 순수 금속을 갖다 뽑아내면은 이제 그게 그냥 재련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구리 이카 플러스로 존재할 수 있고 구리 플러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산화구리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CuO. 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있다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주죠. 그치? 이렇게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Cu2O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지. 예, 우리는 요거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요걸 갖다가. 예, 그래서 반응식을 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CuO, 산화구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산화구리가 누구랑 반응하게 될 거냐면은, 일산화탄소 있죠. 얘랑 반응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산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분자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순수 구리 플러스 CO2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자, 산화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소 기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소 기체가 여기 있던 산소 하나를 빼와가지고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순수 구리는 물론이고 H2O, 물 분자를 이렇게 하나 생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구리의 재련 과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은 화석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화석 연료. 이것도 우리가 인류의 화학 변화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 중에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석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생물이 죽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화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 근데 생물이 대체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 단백질의 구성 원소로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때에 따라서는 황도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고 이제 배웠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탄소랑 수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화석 연료에. 그래서 얘네들이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생성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화석 연료,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메테인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옛날 말로는 메탄이라고 했어요. 메탄. 그래서 메탄가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될 거야. 메탄가스. 근데 얘네들은 뭐 CX 뭐 HY로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있던 얘네들이 이 화석 연료가 연소가 일어난대요. 연소가. 즉 태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누구랑 반응하겠습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산소랑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소. 원소기로 써줄게요. O2랑 반응한다는 거야. 오케이? O2랑 반응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CO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2O, 물 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개수는 뭐 나중 문제고요. 얘네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생성되는 물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 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얘는 뭐에 대한 주범이 되는 겁니까? 지구온난화 주범이죠. 그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석회수랑 반응합니다. 석회수랑 반응. 근데 이 석회수랑 반응하게 되는 것은 많은 애들이 중화 반응으로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와 석회수가 만나게 된다면은 뿌옇게 흐려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앙금 생성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물 있죠, 물.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염화 콜바트 있죠. 염화 코발트. 열마 코발트와 반응을 해가지고 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별도 내용이긴 하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있잖아요.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범. 자,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겠지만은 이산화탄소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CH4 메탄가스라고 있어요. 메탄가스. 요것도 있고요.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 있죠? 물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애입니다. 물도. 이 물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얘가 어떤 애냐면은요, 파장이 긴 빛을 좋아해요. 정확히 말하면 파장이 긴 빛을 갖다가 얘가 흡수해요. 흡수. 우린 보통 파장이 긴 빛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줬습니까? 이거를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적외선. 적색 계열의 선을 갖다가 이 물 분자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쫙쫙쫙 흡수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엄청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 분자들이 우리 지금 공기 중에도 있잖아요. 앞에서 배웠지만 대기 중에는 0.01% 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에너지 계속 쫙쫙쫙 흡수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올라가게 된다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 또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기여는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단순한 예로도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물이라는 게 있잖아. 가까이서 보면 이 물이라는 게 되게 투명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보일 수 있겠지가 아니라 보이죠. 투명색으로. 투명색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가지고 멀리서 우리가 바다를 한번 본다고 한번 봐봐. 멀리서 바다를 보게 되면은 바다색이 어때요? 투명한 색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푸른색이 왜 띠는지 한번 궁금해 보셨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반사를 해요. 반사. 물이 이제 빛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이 물에 의해서 이 빛이 또 반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세수를 하려고 이제 물을 봤는데, 야, 웬 잘생긴 애가 여기 물에 비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너를 만지고 싶어. 막 너를 안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막 물에 기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나르시스트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데,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쨌든 이제 물에 의해서 이제 빛이 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 반사도 되는 것도 반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흡수가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그치? 적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적색 계열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적색을 흡수하니까 나머지 푸른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닷빛이 무슨 색이라 그래? 푸른색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거는 좀 그냥 뭐라 그럴까? 별도로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화석 연료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해보게 될 거냐면은 금속에 대한 산화환원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산화환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판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산화환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될 내용은 이제 산화환원 이제 파트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자, 산화환원 파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산소연 산화환원, 그리고 수소연 산화환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연 산화환원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전자연 산화환원이야.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에 할 거고, 먼저 산소와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갖다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소죠. 산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O2, 산소 기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예,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건데, 우리는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가 일어난다고 해주게 될 거냐면은, 산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산화. 그쵸? 그 다음에 산소를 잃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환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색깔 이렇게 표시. 자, 이렇게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금속의 재련 과정 중에 지우개. 자, FeO가 있어요. 이 녀석이 누구랑 만날 거면 일산화탄소랑 만납니다. 일산화탄소랑 만나가지고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봤었을 때는 알다시피 산소, 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이 상태만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던 이 산화철이 순수철이 되면서 산소를 잃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때 얘가 뭐가 일어났다고 해주게 될 거냐면은 환원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잃는 애가 있으면 얻는 애도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산소를 얻게 됨으로써 얘가 뭐가 됐습니까? 산화가 일어났죠. 산소, 자꾸 이상한 걸 쓰네요, 제가. 산화.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잃는 애가 있으면 얻는 애가 있고,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있다. 즉,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냐면은,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아까 제가 다뤄봤던, 자, 산화구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수소 기체랑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순수구리가 될 거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화구리가 순수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었죠. 우리는 이때 얘가 뭐가 된다고 해주게 될 거냐면은 환원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환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산화도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수소. 수소 기체가 산소를 얻게 됨으로써 뭐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산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이 또 있는데 수소를 얻는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갖다가 환원이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환원. 근데 수소를 잃는다.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산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질소 기체가 있습니다. 질소 기체가 있고, 세 개의 수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아시는 아시는 친구는 아시겠지만, 이거 아주 유명한 화학 반응식이죠.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하버 보슈라는 과학자 만들어낸 화학 반응식이지 않습니까? 반응 전후에 원소와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6개. 맞지? 이렇게 하면은. 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얻었죠.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환원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에 비해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잃었죠. 잃었기 때문에 얘는 산화됐다고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다뤄봤던 반응식인데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 있잖아. 야, 6개 CO2 플러스 6개 H2O
바로 광합성식이 되는 건데, 자, C6H12O6 더하기 6개의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산탄소가 수소를 얻었잖아. 그쵸? 보이시죠? 예, 그래서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환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이 물 분자는 어떻게 됐어요? 수소를 잃었습니다. 뭐가 됐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까? 산화됐다고 봐줘야 되는 거겠지. 예, 그래서 광합성도 보면은 그 수소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를 했고요. 이번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되는 건데, 우린 전자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소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전자를 얻는다 라고 해줘야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가 된다고 해주냐면은 환원된다고 얘기를 해줘. 환원. 근데 전자를 잃는다 라고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가 된다고 해줍니까? 산화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산화.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 자, 원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다 그랬는데, 정기적 중성. 그쵸? 정기적 중성 원자. 자, 원자라면 이제 정기적 중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즉 이온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자,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고 봐줘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산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얻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쵸? 우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됐다고 봐줘야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음이온이 됐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우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가 됐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금속에 의한 산화 환원도 있고, 그리고 할로젠 원소에 의한 산화 환원도 있고요.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 환원. 그것 또한 우리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배웠죠? 자,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결합을 할 때 보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 쉽게 될 거고, Cl 같은 경우는, 염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를 되게 얻기 쉬운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버려서 누가 가져가게 될 거냐면은 Cl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몇 결합이 되는 거냐면은 1대1 결합이 되는 거야. 1대1 결합. 1대1 결합으로 나오게 되는 게 NaCl이라고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 생성된다는 거 배웠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산화 환원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를 잃었고요. 이 잃은 것을 누가? 염소가 줍줍해 간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겁니까? 나트륨이 산화가 된 거죠. 그쵸? 여기 전자 가져갔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염소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산화 환원을 갖다가 표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주는 거냐면은,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이 되면서 전자를 잃게 됨으로써 산화가 되었다 라고 얘기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산화, 전자를 얻어서 환원.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도 또 하나 더. 두 번째. 자, 알루미늄과 산소죠. 자, 얘네들이 이제 반응해 보게 될 텐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몇 값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냐면 얘가 3값 플러스, 그리고 얘가 2값 마이너스 띄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대 몇 결합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얘네들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대 3 결합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냐면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루미늄의 개수는 2개, 산소의 개수는 3개가 필요했다. 그럼 이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읽기 쉽고 얘는 전자를 얻기 쉬운 애기 때문에 뭐가 됐다? 산화됐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녀석도 뭐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얘는 환원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애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 위에도 제가 다뤄봤지만은, 바로 금속과 비금속 중에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야. 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산소도 산화 환원이거든. 근데, 이온 결합을 생성하는 과정은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가 플러스, 산소 같은 경우에 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대1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게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읽기 쉬운 애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산화. 산소 같은 경우는 뭐가 되기 쉽다? 환원. 되게 쉽다. 뭐에 의한?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할로젠 원소 간의 서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 Cl2 더하기 요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 두 개의 Cl 마이너스 더하기 I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합이 잘 되고 있었던 이 Cl 같은 경우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환원이 되는 거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까? 산화됐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거냐면은, 자, 우리가 배워서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이걸 할로젠 원소라 그러잖아?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을 갖다 우리가 다뤄보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자, 플루오린, 염소, 그리고 브로민, 요오드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원소 번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크고, 여기가 반응성이 어떻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작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응성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는 환원에 의한 반응성이 되는 겁니다. 환원에 의한 반응성. 즉, 전자를 뺏기가 쉬운 반응성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염소랑 요오드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 어때요? 염소가 요오드보다 반응성이 어때? 우수하지. 무슨 반응이? 전자를 빼오려고 하는 그 반응이 우수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의 반응이 우리가 크고 요 녀석의 반응이 작다 보니 여기에 있던 전자를 얘가 빼오는 거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고 요오드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줄기울표를 갖다가 우리가 그려봤었을 때 어때요?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줄기울표를 봤었을 때. 자, 줄기울표를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슨 성이 우수하다고 해주게 될 거냐면은, 금속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측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슨 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해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는 비금속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금속성이 우수하다, 전자를 읽기 쉽다 이겁니다. 전자를 읽기 쉽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기 쉬워집니다. 여기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읽기 쉽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까지 다뤄봤는데, 핵심은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금속과 비금속,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을 다뤄봤고, 할로젠 원소까지 다뤄봤잖아? 근데, 하이라이트는 금속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이 모두 다 쓰여졌기 때문에 한번 싹 지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금속의 산화환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금속의 산화환원. 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될 텐데, 금속도 다 같은 금속은 아닙니다. 얘네들마다 각각 이제 반응성이 다 달라요. 근데 금속 자체가 뭐가 되기 쉬운 애들이냐면은 산화되기 쉬운 애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산화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자, 먼저 금속의 반응성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거 주기율표 외우듯이 좀 외워주셔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시험 3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시험 3주 전까지는, 그리고 이후에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자, 크, 카, 나, 마, 알, 아, 철. 그 다음에, 니, 주, 납, 수, 구, 그 다음에 수은, 은, 백금, 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반응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금속인 금속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수소가 유일하게 여기서는 비금속에 해당할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이 있어가지고 산화환원이 일어난 것은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 되는 건데, 자, 전자의 산화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다.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까? 산화라고 얘기해주기로 했었죠. 산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환원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있잖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기 쉽다고 얘기해 되는 거냐면은 반응성이 크다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반응성이란 무슨 반응성을 얘기해 되는 거냐면은 산화되는 반응성이 크다 이겁니다. 산화되는 반응성. 그러면은 산화가 되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로도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전자를 잃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쵸?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 산화 반응성이 우수하다, 전자를 잃기가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랑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환원되기 쉽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산화되기 어렵다고 해줘야죠.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금속 자체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환원이 뭐 되기 쉽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금속이 산화 환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화학 반응이 있어가지고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환 반응. 자, 치환 반응이란 남녀 관계로 치자면은 우리가 환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승. 이해돼요?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치환 반응이라고 말해준다면은 반응식으로는 AB 플러스 C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CB 플러스 A가 되는 거. 즉, 여기서 지금 바뀐 애가 누굽니까? A랑 C죠. 얘네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반응성이 커야 돼요. 혼자서 존재하는 전혀 반응성이 우수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이 녀석의 반응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작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린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잘 봐봐요. 자, 여기에 있잖아. 옛날에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있어요. 자, 머리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있어, 머리가. 자, 있는데 얘 이름은 뭐냐면은 일반녀예요. 일반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키가 똑같은 평범남이 있어요. 평범남. 이렇게 있는 거야. 둘이 뭐 했냐면은 사랑을 했어요. CC.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사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후배가 들어오게 된 거야.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가 딱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래요. 얼굴도 조그맣고 키도 크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헌칠남이라고 합니다. 헌칠남. 헌칠남.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헌칠남이 들어오고 나서 이 일반녀한테 어떻게 돼?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봤는데,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반녀. 환승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까진 모르겠죠. 그래서 일반녀가 이제 헌칠남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아. 좋은데, 아직 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얘를 보니까 키가 183cm예요. 키가 183cm. 그리고, 복근도 있고요. 불끈불끈. 이렇게 있어가지고, 몸도 되게 좋아요. 183cm. 자, 183cm 정도의 키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교를 봤습니다. 대학교를 봤는데, 대학교가 저 Y대. Y대를 다녀요. Y대 과를 보니까 의대. 의대이자 경영학과입니다. 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Y대 의대이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한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의사도 의사지만은 병원을 경영해야 되는 애입니다. 그치?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병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는 이제 벤츠. 그리고, 성격, 훈훈. 다정다감. 그리고 다섯 번째, 외모는 차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자, 일반녀. 환승합니까? 안 합니까? 환승해요? 안 해요? 이 정도면은? 아직 잘 모르겠나요? 그럼 하나 더 옵션 걸어볼까요? 평범남이 다음 달에 군대를 간대요. 군대를 가. 그러면 어떻게 돼? 환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가는 거야? 평범남이 나가게 되고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헌칠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범남이 나가고 이 자리를 헌칠남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헌칠남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어때?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 거야. 그에 비해 평범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애인 거지. 근데 자,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봐. 만약에 헌칠남이 아니라 저기에 있던 막 노숙자가 와가지고 여기 일반녀를 짝사랑 한대요. 그럼 일반녀 환승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왜? 반응성이 작단 말이지. 그래서 강력한 녀석이 들어가면은 약한 녀석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반녀가 나가고 헌칠남이 여기 들어가면 또 어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치?
무슨 얘기입니까? 금속과 금속끼리만 반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남자가 나가니까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크카나마, 아라철, 니지나, 수구순이라는 이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떠한 이온과 녀석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 사이에 어떤 금속이 딱 들어가 버렸는데 이 금속의 반응성이 우수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응이 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보자. 자, 예시. 선생님은 이제 누구누구를 한번 다뤄보게 될 거냐면은 여기에서 자, 많이 나오는 순서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그네슘 다뤄볼 거고요. 아연, 그리고 주석, 그리고 구리, 그리고 은, 이런 애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예시. 반응성 순을 얘기해 보면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누가 있냐면은 아연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연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은 구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구리가.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여기에 구리막대가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우리가 여기서 반응성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가 반응성이 우수하죠? 아연이 반응성이 우수하고 구리가 반응성이 어때? 작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아연이라는 녀석은 여기 어떤 음이온과 굉장히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엄청 강력한 녀석이었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어때? 약한 녀석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응을 안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두 번째도 얘기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금속 막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안에 똑같이 이제 아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연이 이렇게 있고 여긴 이번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은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은. 자, 이번에 은이 들어갔어요. 때깔 좋아요. 은이면 때깔 좋잖아, 그지?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은보다도 반응성이 어때요? 지금 크고 얘가 작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엔 반응을 일어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똑같이 이제 막대로 넣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냐면은 CU2가 플러스 구리 이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구리 이온이. 됐죠? 구리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누굴 넣을 거냐면은 이번엔 누굴 넣을까요? 아연 한번 넣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우리가 반응성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요 녀석의 반응성이 어때요? 크고 요 녀석의 반응성이 어때요? 작죠? 강력한 녀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린 이걸 갖다가 반응을 한다라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자,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반응을 일어나는 애를 갖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응이 일어나는 애를 이번엔 누구 해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은이 있습니다. 은 H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넣어볼 거냐면은 구리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응성이 지금 어떠냐면은 구리의 반응성이 은의 반응성보다 어때요? 지금 더 우수하죠. 얘가 약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녀석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얘네들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 반응이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어떤 식으로 얘네들 반응성이 크고 작은 애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찾아주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요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갖다가 살펴보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자, 뭐 해보게 될 거냐면은 반응물의 전하량과 석출물이라고 그래요. 석출물의 전하량비가 1대1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1대1인 경우 요걸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면 자, 아까 전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연이 있고 여기 구리가 이렇게 있죠. 자, 앞서서 다뤄봤듯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가 플러스 띄고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산화가 되면 얘가 이가 플러스 띄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경우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아연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아연이라는 녀석이 산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녹습니다. 여기에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제된 이가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산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금속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연만 가지고 반응식을 써드리자면은요, 아연의 반응식 순수 아연이었다가 아연 이가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전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 두 개의 전자가. 이 두 개의 전자는 이 금속 있잖아. 이 금속 두 개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금속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거야. 왜? 금속은 양이온이 돼야지 안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금속을 갖다가 어떻게든 뭐 하고 싶어 하겠어? 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버릴까 하고 봤더니만 여기에 보이시는 이 구리 있죠. 이 구리가 여기 가가지고 붙어요. 이렇게 하고.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주게 되냐면은 석출됐다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석출됐다. 석출. 그래서 구리 반응식 갖다가 얘기해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있던 전자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전자 플러스 구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가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 구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반응식? 전자를 잃어버린 반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산화 반응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은 반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환원 반응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환원 반응식. 그쵸?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위아래 더해주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연 플러스 구리 이온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연 이가 플러스 더하기 순수 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연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산화가 됐고요. 밑에 보이시는 구리 같은 경우는 환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해보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요 안에서의 존재하고 있었던 총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총 이온수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던 총 이온수. 자, 요걸 갖다 한번 얘기해 보게 될 건데 총 이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써볼까요? 일단 여기다 써도 되겠죠? 총 이온수. 보통 이온이라고 말해줘도 되는 거는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얘기해주게 될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그치? 근데 여기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양이온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일정. 그리고 여기에서 잘 봐, 지금부터. 한 녀석이 지금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녀석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양이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온수도 어떻게 돼줘야 되는 거냐면은 일정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온수에 따라 가지고 총 이온수가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네들의 반응물과 소출물에 대한 전압비가 몇 대 몇이 되볼 거냐면은 2대 1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대 1. 자, 여기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 이어주시고, 요렇게 하나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누가 들어갈 거냐면은 구리가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안에는 은이 있다, 이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 한번 다뤄보겠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던 구리가 반응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크죠? 여기에는 은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산화가 되는 애는 역시나 누가 되는 겁니까?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화가 되는 반응 구리. 자, 구리가 산화가 돼버리면은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전자를 그대로 다시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자가 반응하게 될 거예요. 누구랑? 여기 안에 있던 은이랑. 근데 두 개의 전자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은이 몇 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후에 생성되는 물질이 은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쵸? 그래서 좀 이쁘게 써드릴까요? 좀 이쁘게 써드리자면, 자, 두 개의 은이 나왔고요. 은 이온이 여기에서 두 개의 전자랑 만나게 됨으로써 뭘 만들어낸다? 우리가 두 개의 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식을 갖다가 밑에다 적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구리 플러스 두 개의 은 이온이 만나서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은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구리가 산화가 된 거고, 여기에 있는 은 같은 경우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환원이 됐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 구리가 지금 몇 개 녹아 들어갔죠? 하나가 녹아 들어갔고, 은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나가게 된 겁니까? 두 개가 나갔죠. 그쵸?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자, 총 이온수라고 봤었을 때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이 되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또 음이온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일정합니다. 수용항 안에서 총 이온수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는 건데, 하나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나갔어요. 신규생이 한 명인데 두 명이 딴 데 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돼줘야 되는 겁니까? 양이온수는 줄어야지. 그치? 왜? 한 명 들어갔고 두 명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이온수가 어떻게 됐다고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감소했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가지고 총 이온수도 어떻게 돼주는 거야? 양이온이 감소했으니까 얘 또한 감소해야 된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앞에 선생님이 지우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다뤄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반응물과 석출물의 이제 전하량 비를 갖다가 선생님 몇 대 몇으로 두고 볼 거냐면은 1대 2로만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대 2. 이번에는 석출이 돼야 되는 애가 2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우리가 수용의 상태를 하나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석출이 돼야 되는 애가 누가 될 거냐면은 여기에 구리가 될 거예요. 구리. 여기에 구리. 아이고. 다시요. 구리. 됐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게 될 거냐면은 여기는 나트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트륨.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가 플러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반응성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요 나트륨의 반응성이 어떻게 돼요? 더 우수하죠? 구리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어떻게 돼요? 작죠? 그래서 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트륨은 산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트륨 1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트륨과 구리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나트륨은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나트륨과 한 개의 전자를 내보내게 되면서 얘는 1가 플러스 띄게 되겠죠. 그치? 근데 두 번째, 그에 따라 가지고 구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얘는 여기에서 석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석출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구리가 이렇게 있고 이 2가 플러스 띄고 있는 이 구리가 순수 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플러스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여기도 몇 개씩 있어야 돼? 2개씩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구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2개의 나트륨이 하나의 구리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2개의 나트륨 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순수 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온이 되는 거고, 뒤에 보이시는 이 구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온수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총 이온수죠. 총 이온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은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2개가 산화가 일어납니다. 2개가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환원이 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석출이라도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석출. 자, 석출 이렇게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됐죠? 그러면은 2개의 신규생에 1명이 나갔으니까 여기 안에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 안에서는 양이온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요것도 요거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요. 꼭 또 알아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수용액 안에 수용액 안에서의 총 전하량의 합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일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총 전하량의 합은 0으로 우리는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온의 형태로.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은요, X 플러스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X 1가 플러스 띄고 있는 애다. 근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누굴 넣었냐면은 Y를 갖다가 넣었는데 여기 Y 안에 이렇게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 자체가 중성이었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우리가 중성에 의존됐다는 것은 X가 플러스잖아? 얘가 플러스이지만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 마이너스가 여기 6개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얘 하나는 플러스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2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Y가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는 얘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Y 2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에서의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여기에서의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는데, 자, 디테일이 있어요. 좀 몇 가지 디테일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뭐, 구리가 이온이 됐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색을 띠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구리가 겉불꽃과 속불꽃에서 반응했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그게 무슨 색을 띠고 있는지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구경꾼 이온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 왜 양이온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함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랑 같이 마더텅에 있는 교재에서 서로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때 뵙겠습니다. 네. 판서 수업 잘 보셨나요? 네. 지금은 한번 정리하는 단계니까 만약에 판서 수업을 안 보고 이것만 보겠다 하면은 조금 내용 자체가 되게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판서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이제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 있다라는 거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광합성이 일어난 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시켰다. 자, 남세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뤄볼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입니다. 그래서 남조류 식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요 녀석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가지고,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 비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인데, 선생님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꼭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화석 연료로 나와 있죠. 보통 탄소랑 수소랑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얘기해 되는 건데, 이에 따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연소시키면 많은 열이 방출이 되는데 18세기 인류에는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였고, 대량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혁명을 통해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한 교통수단, 주택,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재련. 자, 금속의 재련이라고 얘기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불순물이었던 금속 갖다가 순수 금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재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무기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농기구 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각종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일산화탄소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코크스, 탄소라고도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은 불완전한 연소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이 일산화탄소를 가지고서는 이제 철광석, 녹슨철, 그리고 산화철을 갖다가 반응시켜줘가지고 순수철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까지 만들어내는 이 반응식이 이제 우리가 철의 재련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산소가 관여를 하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자,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 산소를 잃는 반응. 이렇게 해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다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파헤치기. 자,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실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산화구리와 탄소를 반응하고 관찰하고 산소 이동으로 설명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산화구리 나와 있죠. 자, 산화구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구리가 있는데 여기 탄소 가루가 있으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단수 우리가 개수를 갖다가 무시해주게 된다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딱 예상되지 않습니까? 구리랑 CO2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CO2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석회수랑 앙금 생성 반응을 해가지고 뿌옇게 흐려진다고 제가 얘기 드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석회수가 있고 이게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니까 석회수를 넣고 산화구리와 탄소가루 넣었더니만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은 여기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 되는 건데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요 녀석이 뭐라 그럴까요? 서로 만나가지고 앙금을 생성을 하였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탄산칼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뿌옇게 흐려졌고요.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순수 구리가 생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구리는 무슨 색이냐면은 붉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산화 환원은 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또 환원이 일어났다. 왜? 산소 원자가 이동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받았으면 누군가는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화 환원에서의 반응성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은 우리가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 같은 경우 환원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산화 환원의 동시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다. 선생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또는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마그네슘의 연소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산소를 잃는 애도 있으면 얻는 애도 있다. 즉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이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이 아니에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공기중에 가열하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을 통해 변하는 물질이므로 화학 반응식으로 반응물 중 하나다 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와의 반응입니다. 자, 선생님이 외워주라고 했던 그 금속의 반응성 있죠. 크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백금이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얘랑 구리, 금속과 서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줘라 이겁니다. 그림을 그려줘서 여기에 뭘 넣는다? 질산은, 다시요. 지우개.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워주고, 여기에 우리가 구리를 넣었다. 그 다음에 여기 질산은 수용액이 있다. AgNO3라고 보통 얘기해주죠.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누구라고 봐줘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은이온과 구리 이온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성이 우수한 애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구리가 반응성이 우수하게 될 거고 이 녀석 반응성이 작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우수한 애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은 같은 경우 석출될 거고 구리는 녹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구리가 이온이 돼버리면은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가르친 바에 의하면은 구리가 이온이 되면은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될 거고 그에 따른 두 개의 전자가 나오게 될 텐데 두 개의 전자가 은 이온 두 녀석과 반응하게 됨으로써 순수 은이온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그겁니다. 다시 순수 은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식에 의하면은 얘가 하나가 녹아 들어가는 동안에 은은 두 녀석이 나간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니까 은 이온은 두 개가 나가서 이제 은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 수용액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수용액 안에서는 총 이온수가 감소해야 되겠죠. 왜? 한 녀석이 들어왔는데 두 녀석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요. 은원자가 두 개가 석출될 때 구리 이온이 하나 생성되므로 이 반응은 점점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다. 즉 총 이온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음이온, 질산, 이온 다시 음이온인 질산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용액에 그대로 남아있다. 우린 이런 거를 구경꾼 이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여기도 나와 있죠. 자, 아연과 묽은 염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판의 표면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애는 누구가 되는 거냐면은 수소기체와 반응, 그 다음에 아연, 얘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크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백금, 얘가 반응성이 우수하고 얘가 반응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반응성이 우수한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을 써드리자면은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내보내겠죠. 그렇다면은 밑에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얘네들 반응식을 정리해주면은 Zn 플러스 EH 플러스는 자 Zn 이가 플러스 더하기 수소 기체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가 반응하고 두 개가 나갔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총 이온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용량 안에서의 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금속 원소가 반응하여 이온 결합 화합물질 형성할 때에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비금속은 전자를 잃어 환원된다. 즉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주변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다.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가열하면 코크스가 산화되어 일산화탄소를 형성을 한다. 이후 철광석의 주성분인 산화철에서 철 이온은 산소를 잃어서 철로 환원되고 일산화탄소 산화된다.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메테인 나왔네요. 메테인 소가 트름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주범이 될 거고요. 주범은 아니고 이산화탄소의 원인이 되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CH4라고 보통 써주게 되는 건데 난방이나 조리에 이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수소 기체가 그쵸, 산소 기체랑 만나가지고 물을 생성하게 되는 산화환원. 이거는 맨 마지막 단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게 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고도 뭐 섬유표백, 양초, 손난로, 배기하는 촉매장치, 반딧불, 리튬 배터리, 과일의 갈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구리가 있잖아요. 구리가 순수 구리로 존재할 때는 제가 붉은색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온의 형태로 수용액으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푸른색을 띠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던 구리 이온이 만약에 석출되었다 그러면은 구리 이온의 수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구리 금속을 갖다 넣어줬는데 구리 금속이 산화돼서 구리 이온이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푸른색이 짙어진다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고요. 선생님이랑 OX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OX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항상 동일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맞고요. 광합성은 산화 환원 반응 중에 하나의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다. 맞죠? 원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존층이 형성되어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철의 재련 과정은 주로 산화철로 이루어진 철광석을 산화시켜서 환원이죠. X.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지질시대 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으로 주성분은 탄수와 산소이므로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되겠죠. 자, 6번.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으면 산소와 접촉한 상태에서 가열되므로 산화되어 검게 변하고 이를 다시 속불꽃에 넣으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여 환원되어 붉게 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소가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자, 산화칼슘, 산화구리죠. 산화구리에 이제 탄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구리가 나오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산화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리튬, 산소, 산화리튬 반응에서 리튬은 산화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고요. 10번에 나트륨과 수소가 만나게 되었는데 나트륨 어떻게 되느냐, 수소 전자를 잃었네요. 산화가 돼야 되겠네. X.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온 결합이네요. 얘는 산화가 되는 게 맞고 얘는 환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환원된다. 맞네요. 그 다음 12번에 6개 이산화탄소와 6개 물이 만나가지고 포도당을 형성하고 산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과정에서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수소를 잃었네요. 산화된다. 맞네요. 13번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수소를 잃었고 산소를 얻었네요. 산화가 돼야 되는 거네. X. 자, 아연과 구리를 넣습니다. 자, 크크나마, 알, 아철, 니주나, 수구수은, 맥금.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우수하게 될 겁니다. 가에서 구리 이온은 산화된다 라고 했는데 구리 이온에 아연을 넣었으니까 오히려 구리는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X. 가에서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은 반응이 진행에 따라 푸른색이 옅어진다. 구리 이온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옅어지는 게 맞겠죠. 나에서 아연은 산화되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맞죠. 나에서 아연 조각의 질량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연이 산화됐으니까 감소하는 게 맞겠죠.
자, 반응식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뭐가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산화되는 물질 나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환원되는 물질은, 다시요. 아이고. 산화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산소를 이랬어요. 여기가 환원이고 얘가 산화네. 맞네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철이 되겠습니다. Fe2O3. 반응식 다해서는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입니다. 물이죠. 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산화탄소가 돼야 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반응식 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철이 부식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철이 부식이 되는 과정은 산화철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돼야 되겠죠. X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응식 라에서 환원되는 물질과 같은 화석 연료 덕분에 인류는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하나 있는데, X 산화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식 가에서부터 라는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소 다 관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자, 23번부터 27번입니다. 자, 맞죠? 27번까지 푸는 거. 한 이 정도로 올려볼까요? 자, 가는 다보다 못에 녹이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못이 반쯤 잠기도록 넣었고요. 가는 끓인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못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물 위에 기름을 부어 층을 이루게 되었다. 물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녹이 많이 생긴다? 이거는 X가 되겠죠? 조금 생기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외부로부터 산소 접촉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라는 나보다 못에 녹이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입구에 제습제라면은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기름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못이 완전히 잠기도록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많이 생긴다. 맞죠, 이거는? 아무래도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완전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못에 녹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기름, 제습제, 다가 제일 많이 생겨야 되겠네요. 가장 조금 생기는 것은 기름, 다나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나. 그 다음에 26번. 이 실험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이 철의 부식을 더 빨리 진행시킨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 나와 있는데, 그쵸? 맞죠? 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철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산소를 그래도 접촉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반응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의 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맞죠?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거는 중화 반응입니다. 보통 제산제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죠. 그래서 29번은 X. 염색약의 과산화수소로 인해 머리카락이 탈색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의 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의 표면을 다룬 금속으로 도금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의 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소다를 넣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의 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 이건 중화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플로린 기체는 산화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O2F, 플로린 입장에 산소를 얻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갖다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나에서 O2는 환원된다 나와 있는데, 본인은 이렇습니다. 환원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다에서 산소를 얻었네요. 환원된다 나와 있는데, 산화되는 게 맞겠죠. 마에서 나트륨 전자를 얻고 환원된다. 나트륨 보통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산화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틀렸네요. X. 자, 다음 이제 37번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뚱땅뚱땅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1로 두고요. 요거 1로 둘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2분의 1로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돼버리면 얘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개수로 따지자면은 지금 2를 곱해주면은 1, 4,
2, 2, 2가 되겠네요. 그쵸? 1, 4, 2, 2, 2. 그럼 맞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소 이온이 한 개, 두 개, 산소 기체가 하나, 아이오딘 두 개. 다 맞네요. 자, 그러면은, 자, 바에서 A와 2 관계인데, A와 2, 2분의 1의 1.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바에서 B와 D 관계, 2, 1. 2, 4가 되니까 X. 자, 그 다음에 바에서 A와 C 관계. A가 2보니까 이거 1이 되겠죠? C는 1이 되겠네요. 2가 몇입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14222였나요? 이거 맞죠? 14222. 자, 개수가 됐었을 때 이번 어디입니까? 바에서 HO2는 산화되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H2O2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X. 자, 아이오딘은 이제 전자를 잃고 수소 기체가 됨으로 산화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42번 봐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개수가 이게 몇 개였냐면은 1, 4, 2, 2, 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었을 때는 1, 4, 2, 2, 2 넣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4. 7분의 4가 나오겠죠? 1, 4, 2, 2가 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X. 이렇게 되겠죠. 자, OX 퀴즈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